저는 1월 영업 전략 겸 손보 파트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생각보다 손보는 엄청난 이슈가 있기보다는 전체적인 좀 트렌드랑 방향성을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은재 보험부장이고요. CFP 자격 가지고 있고 투자자산 운용사나 AFK 등 다양한 자격증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소식지부터 보면 대단한 내용보다는요, 그 치매 치료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레캔비라는 대표 치료제 보시면 여기는 2,200만 원, 그리고 여기 특정 치매 약제 치료 해가지고 또 50만 원, 그리고 통원 일당에서 120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회사별로 결은 비슷해요. 근데 각 회사별로 한도라던가 약관상 좀 세부 내용이 조금 다른데, 예를 들면 뒤에 하나 손해보험 보시면 검사 비용도 50만 원, 그리고 치료비도 회당 100만 원 해서 3,600만 원. 앞전에 보신 거랑 조금 차이가 있죠. 그리고 여기 삼성화재도 비슷한 내용이고, 이거는 농협손해보험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하나손해보험이랑 삼성화재 쪽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게 삼성화재거든요. 그래서 해당 내용을 한 번씩은 직접 설계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을 말씀드린다고 해도 실제로 설계해보면서 어떤 특약들이 있는지 한 번씩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 대단한 내용이 없다라고 했던 이유가 앞으로 5세대 실손 때문에 뭔가가 조만간에 뭔가 좀 사건 하나 터질 것 같은데, 우리 2026년 올해 7월에 4세대 끝나는 거 아세요? 재가입식이 5년이 맞물리는 시기예요. 2026년 올해 7월쯤이. 무슨 내용이냐면, 그 전에 이게 나오면 이제 바뀐다던가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끌고 나와지겠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뒤에서 실손 어떻게 바뀌는지 조금 더 보여드릴 겁니다. 비급여나 경증 관련된 내용들, 우리가 도수치료나 이런 보장받는 내용들이 많이 줄어요. 그래서 손보사 쪽에서는 요즘에 상해나 경증 검사비나 아니면 입원 수술을 묶어서 세일즈한다든지 이런 결의 특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손해보험인데, 입원비 수술비 해서 입술비로 대비해라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50만원씩 70일 입원하면 3,500만원 이렇게 준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메리츠에서 또 이상한 걸 내놨더라고요. 질병통합치료비라고 해가지고 MRI 촬영, CT 촬영, 흡인, 천자, 절개 이런 것들 연 7천만원 가입 구자면 해당 세부 내용별로 보장이 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우리가 실비 계약하면서 같이 엮어서 가입하거나 아니면 대비시킬 겸 미리 상해 플랜으로 하나씩 껴놓는 느낌인데, 그래서 보험 트렌드를 아셔야 됩니다. 손보 파트는 이 어떤 대단한 특약 내용이 바뀌었다기보단 치매 치료 관련된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생보로만 치매를 설계할 게 아니라 손보로도 충분히 괜찮은 라인업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거랑, 현재 보험 트렌드가 유병자 시장의 확대가 일단 가장 커요. 간편심사 고지 형태가 너무나 다양해졌고, 옛날에 해봐야 간편심사 하면은 325밖에 없었어요. 암만 보는 2년 이내 입원 수술 했냐 없냐. 근데 그 뒤에 355가 나왔고, 그 뒤에 3NO 형태가 나왔고, 지금은 3테노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약 먹어도 괜찮다, 이런 내용들까지 나왔죠. 그리고 심장 쪽이랑 뇌 쪽 과거력, 고객 인수폭을 대폭 확대시켰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외 질환도 운영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뇌심장 질환 유병자도 인수되는 3호 해가지고 가입 가능한 상품들, 5회 걸리지만 해당 내용을 예외 질환으로 잡아서 가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 보험 쪽 보장 내용이 과거에는 되게 간단했어요. 항암 방사선 약물, 방사선, 그리고 표적항암 치료, 양성자, 세기 조절, 이런 것들 조금 독립적인 특약들로 몇 개 넣고 뇌랑 심장 쪽 진단금 넣고 수술비 넣고 끝. 근데 요즘엔 통합치료비 특약이라고 해가지고 각 회사별로 보장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구자별로 얼마나 나오는지, 그 통합치료비 안에 어떤 것들이 보장되는지 굉장히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의료기술의 발달과 어떤 실손의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주요치료비 비례형도 나왔으면서 거기서 정액형으로 완전히 이제 통일됐었고, 그 뒤로 통합치료비가 뭔지 아시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건지. 암주치료비면 매년
1년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형태에서 그 전에 이제 비례형이라고 해가지고 최대 1억까지 뭐 얼마 쓰면 얼마까지 준다 이런 내용에서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년 주는 걸로 바뀌었고, 그게 10년만 주는 것도 짧다 해가지고 100세 만기면 만기 때까지 계속 주겠다 뭐 이런 만기 형태도 나왔고, 거기에 이어서 통합치료비라고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메리츠화재의 암 통합치료비 기본형 이런 걸로 가입하면 1억 넣으면요 뭐 그 안에 표적 항암도 나오고 뭐 세기 조절부터 시작해서 뭐 암 수술비, 뭐 다빈치 로봇 수술비 이런 것들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좀 더 폭넓게 가입 금액별로 세분화되어 있다. 근데 요것도 부족하다 싶어가지고 요즘에 무슨 지급을 해요? 그러니까 치료비를 매년 주는 거 적다, 할 때마다 주는 거 적다 해가지고 아예 통으로 선지급 해버리고 생활비의 형태까지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암생활비 특약 자체가 원래 없던 특약은 아닌데, 이게 요즘의 트렌드에 맞춰서 진단금보다는 좀 저렴한 느낌으로, 그리고 치료비를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느낌으로 부과된 특약으로 나오고 있어요. 단순히 암 쪽만 예를 든 거고, 뇌랑 심장 쪽도 뭐 순환계 통합치료비 등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해졌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거의 특약에서 머물 게 아니라 현재 통합치료비 특약을 직접 한 번씩은 설계해 보면서 각 지점별로 본인별로 표준안을 하나씩 만들어 놓으세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면 과거 특약에 비해서 지금 이 특약들이 좋은 점은, 제 생각에는 앞으로 신규 치료비나 어떤 해당 그 시술이나 내용들이 나오면 여기서는 보장이 되는데 여기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이들 생길 수 있다. 뭐 표적 항암이나 세기 조절 이런 쪽에서. 그리고 5세대 실손 보장 대비해서 움직여야 될 거는, 이제 좌측에 보시는 게 5세대 보장 내용을 가져온 건데 예를 들면 비급여 보장 관련 특약들의 중요성이 많이 증대될 거예요. 그리고 경증질환 사유로 내원 시 보장이 되는 게 중요해질 거고, 실제로 의료 혜택을 지금은 틈틈이 종종 받고 있지만 그런 종종 받는 것조차 못 받게 되는 상황들이 생길 거고, 그러다 보니 간병인이나 아니면 회사별 연계 조건 완화를 시켜서 뭔가 이슈화 시켜가지고 시스템적인 부분까지 좀 완화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식지를 보면요, 너무 중구난방이어서 제가 요약은 못했지만 회사별로 저희는 뭐 연계 조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D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여긴 안 적어놨지만 그 간병인이나 수술비 관련해서 연계 패스 특약 하나 넣으면 되는 거 아시죠? 뭐 혈전용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거 하나 넣으면 최소 보험료만 입혀가지고 바로 설계나 어떤 보장 공백에 대해서만 채울 수 있는 느낌으로 되기 때문에 가장 사실 이슈가 좋다고 봐요. 간병인 쪽이, 간병인과 치매 쪽이. 그래서 아까 이제 뭐 미끼 상품 이런 걸 말씀하셨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손보 쪽에서는 또 간병인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회사별 연계 조건 완화라는 게 뭐 흥국화재 같은 경우에는 그걸 없앴습니다. 상해 사망 넣어야 되는 거 아예 싹 없애버렸어요. 이번 달 얘기 나온 거로는. 그래서 그런 어떤 연계 조건 없이 바로 주요 특약부터 넣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당장 설계사들의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하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3대 진단금 위주와 사망보험금과 실손의료비 이렇게만 됐었다면 현재는 진단금에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치료비, 그리고 방대해진 비급여 특약들에 대해서 공백을 대비해야 되고, 상해 플랜으로 우리 실손 5세대 나오는 것도 감안을 좀 해야 되고요. 요 실손의료비는 제가 5세대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복합적이고 복잡한 설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심을 잡으려면 표준안을 설계를 해보시고요. 그거를 우선순위를 따져가지고 가격도 한 번씩 파악을 해보세요. 치료비가 싼지, 그러니까 치료비가 저렴한지, 암 생활 자금이 저렴한지 이런 것들, 그리고 통합 치료비랑 주유 치료비랑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저렴한지. 그래서 결론은 설계의 복잡성이 증대돼서 설계사의 능력과 지식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멍하게 아무런 공부도 안 하고 잘 몰라요 해주세요 해버리면 어떻게 보면 영업력만으로는 조금 한계에 다다를 수 있는 상황들이 됐어요. 물론 설계 매니저를 통해 가지고 설계를 받거나 이런 거를 폄하한 게 아니라 본인이 일단 기준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상담할 때 단순히 구시대적인 치료를 강조하거나 단순히 어떤 진단금만 있으면 돼요 라는 식의 내용보다는 앞으로 어떤 치료비가 나왔고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특약이 뭔지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치매랑 간병인, 유병자 경증 플랜 등 시니어 시장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거랑 더불어서 당연히 시니어 시장이다 보니 유병자 쪽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기본 표준안으로 인식되던 설계안에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강조드리고 싶었던 거는
일단 첫 번째로 치매 치료 관련된 특약들과 상해 경증 관련된 특약들 그리고 상품들 외적으로 사실 지금 손보사에서 대단하게 복잡스럽게 바뀐 건 없다. 다만 애초에 작년에 엄청나게 이미 복잡해져 왔다. 통합치료비나 주유치료비 관련된 내용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보장되고 그럼 생활비는 또 치료비랑 비교했을 때 금액은 어떻게 차이가 나고 한 번씩은 우리 월초에 하루 정도 투자해서 시간 내가지고 가상 설계로 한 번씩은 설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월 영업 방향성인데요. 일단은 12월 대비 많은 영업일수가 있습니다. 작년을 비교해도요. 2일까지 포함하면 21일 정도가 영업일수가 온전하게 보장이 되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20일 넘게끔 보장이 되는 달이 없었어요. 거의. 많이 없었고 우리가 일반적인 영업활동의 흐름이 그러면 1, 2, 3 날리고 4, 5, 6, 7, 8, 9, 뭐 10, 11, 12 해가지고 요주까지 2주 동안 보통 뭐 해요? 전달 거 보완하고요. 그리고 뭐 CS 할 거 간단하게 하고 대부분의 경우가 초회 미팅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신규 계약하기 위해 어떤 발굴 작업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는데 그거를 회수하는 게 보통 이때입니다. 본격적으로 누적된 미팅을 체결하고요. 그리고 증권 전달을 하거나 어떤 CS 하면서 소개 요청하고요. 이런 그림이 일반적으로 그려지는데 우리가 아까 들으셨겠지만 2월에 명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달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를 동일하게 적용하면 저거 앞에 2주 동안은 영업활동을 해서 신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발굴 활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회수하려고 했더니 돈을 다 쓰고 고객들 돈이 없어요. 그리고 남은 영업일수가 이틀 제외하고 나면은 23, 4, 5, 6, 7, 5일밖에 없습니다. 5일 안에 뭔가 평달 대비 비슷한 성적을 내야 내 월급이 꾸준해질 거고 고객들만 돈을 많이 씁니까? 우리도 많이 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저는 조금 가시화를 시켜놨어요. 묶어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월 월말에 의도적인 초회 미팅은 일부러 조금 더 평소 대비 더 가중치를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힘드시고 그러면 그냥 많이 만나라는 소리 아니냐 하는데 하실 수는 있는데 많이 만나라는 소리가 맞습니다. 뭘 대비해서? 다음 달 명절을 대비해서 우리가 2월 중순 그리고 그 16일부터 명절 시기에 회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 당장 2월 첫 주부터 가동을 좀 노려야 된다. 그러면 이거를 1, 2월을 따로 보지 마시고 1월 마지막 주쯤에는 초회 미팅이나 CS를 좀 미루셨다가 차라리 명절 때 몰아서 하시고 초회 미팅을 더 비중을 실어서 새로운 신규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1월과 2월을 연속된 흐름으로 보고 1월 말에 신규 미팅한 것을 2월 초에 회수하는 흐름이 나와야 조금 더 소득의 안정성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기는 그렇고 1월 그 공략을 위한 좀 영업 요소를 봤을 때는 신년 다짐을 많이들 합니다. 뭐 헬스장 등록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이고 나 이번에 돈 좀 모아봐야지, 올해는 지출을 줄여봐야지, 신용카드 한도를 줄여봐야지 하는 전화가 많이 빗발치는 시기인데 그 틈을 노려서 우리가 기고객 새해 인사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축 관련된 재무 설계를 계속해서 마케팅하면서 사람들의 어떤 호기심을 자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신년회라는 명분으로 모임 자리나 CS 할 때 찾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연말정산 이슈입니다. 이번 달부터 2월까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관련 호기심이 많이들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지출관리 등의 이슈로 뭔가 연말정산에 있어서 재무설계의 필요성이나 보험료를 좀 줄여야겠다, 작년에 보험료 너무 많이 나갔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고 겨울철 환자 수 급증으로 인한 간병 상해 이슈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뭐 단순히 통계치가 아니라 제가 저희 그 동문회에서 그 근조기를 보내는 경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12월과 1월 사이에 정말 많이 저한테 연락이 와요.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고 다치시는 분들이 많다는 소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상해 플랜 같은 거, 간병인 플랜 같은 거를 미끼 상품용으로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20만 원 한도 떨어진다고 이제 절판했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되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DB손해보험 아직도 20만 원 충분히 가능하고 그 패스 특약 넣으면은 또 심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코어링을 안 맞춰도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 활용하셔가지고 영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